김해공항이 확장돼 활주로가 하나 더 들어서면 김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항공기가 바다 방향이 아닌 김해 쪽으로 이착륙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 계획안입니다. 기존 활주로 옆에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40도 반시계 방향으로 틀어 김해 시가지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지금도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 되면 낮에는 막 이래 가더만 밤에 조용할 때 비행기 뜰 때는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다 잠을 깨기 마련입니다. 예. 전투기, 제트기 그거 뜨면 그거는 말 못하지. 그거는 또 밤에 새벽에 2시 넘어서 떠요. 낮에 뜨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벼락치는 소리지. 항공기가 김해 방향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뜨고 내릴 수 있다면 소음 피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공항을 드나드는 항공기의 90%는 김해시를 향해 이착륙합니다. 떠오르는 힘을 얻으려면 맞바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안고 이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북풍이 붑니다. 이쪽으로 이륙하게 되면은 지도와 같이 직선으로 이륙했다가 여기 신흥산이나 돛대산 이 산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를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바람은 대체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불게 됩니다. 김해공항 기존 활주로와 새 활주로가 모두 북서쪽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바다보다 육지 공기가 더 빨리 뜨거워져 상승하므로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해풍이 부는 여름 한철 항공기가 바다 방향으로 이착륙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음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소리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철에 부는 바람은 이제 물론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만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습기를 함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압하가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소리 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음을 이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김해 지역 소음 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김해시에는 시민의 처지에서 바라본 연구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을 조사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5년에 한 번 정부에서 공항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연구 주체가, 용역 주체가 김해 시민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정부의 입장에 공항공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해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김해공항으로 인한 김해 시민이 입고 있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계량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김해시는 신공항 대응팀을 만들고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GHN 최윤영입니다.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명식 의장과 돈을 전달한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주희안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명식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돈 선거를 했다는 몸통으로 지목돼 수차례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의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해시 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임시회와 정례회 등 후반기 의정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품 선거로 얼룩진 의장 선거와 정쟁을 일삼는 시의원들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감은 지자체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그 의장 자리를 산 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구속이 당연한 거지.
앞으로는 안 돼요. 사회는 정리사회가 돼, 이제 바른사회가 돼야 된다. 내가 볼 적에는 지자체 이거는 없어져야 돼. 이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면은 진짜 이 지자체 이거는요, 설정 돈 낭비에다가 국가를 위해서, 시민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의장과 의원 3명에 대해 사법 처리가 결정되자 의회 사무국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나기까지는 부의장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 계속 의사 일정이 다 있는데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 9월달 그 임시회가 되기 전까지는 돼야 되는데 글쎄 그때 임시회까지 부의장 체제로 갈지. 금품 선거와 정쟁으로 얼룩진 김해시 의회의 실추된 위상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GHN 주향입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명식 의장과 관련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민정, 김명희, 송유인 의원과 국민의당 김재근 의원은 지난 18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명식 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7월 4일 김해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 및 대시민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이건 뭐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팀이 시험을 들고 다니겠느냐,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특정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한 의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 현재 김 의장은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의장이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말 같은 당 박진숙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계곡으로 물놀이를 많이 떠나시는데요. 김해시에 있는 장척 계곡에는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풀숲에 가려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척 계곡의 한 편의시설.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조금 내려가면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지만 같은 장척 계곡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장척 계곡에 편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1m 넘는 수풀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진입로와 편의시설 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위에는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편의시설이랑 가까워 차 주차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굳이 여태야 또 여기 애들 놀 물 깊이도 여기가 나오는데 위에 갈수록 조금 물이 이게 놀기가 위험하니까 가보진 않았어요. 상동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7, 8월에는 관리 인부 10명도 채용했지만 편의시설 관리는 뒷전입니다. 장척 계곡에 상주하는 관리인조차 편의시설에 불만을 호소합니다. 이 정자가 여기 있어가 될 건 아니고 저 밑으로 내려가든지 옮겨가지고 이거 어차피 돈을 들여가 치는데 이거 뜯어가 다시 진다 하는 것도 옮긴다 그러는 것도 말도 안 맞긴 안 맞고. 계곡을 찾은 시민들의 식수원인 음수대는 물이 나오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돼 흙먼지만 날립니다.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거미줄이 엉켜있고 긴 잡초로 둘러싸여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관리하는 상동면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보시면 면에서는 그 예산상 뭐 설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건설가에서도 그 굳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갖다가 그걸 또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시에서도 오지면 개발 사업으로 조성만 했을 뿐이라며 상동면으로 떠넘깁니다. 그런 부분이 마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우선은 모든 게 접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편의시설을 조성한 시와 관리 주체인 상동면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장척계곡 편의시설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GHN 변진성입니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하면 떠오르는 것이 녹차입니다. 우리 지역 김해에도 이에 버금가는 차가 있는데요. 바로 장군차입니다. 8년 연속 대한민국 명차로 선정됐지만 장군차 브랜드화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신수진 기자입니다.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장군차밭. 김해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 토양과 온화한 기후로 장군차를 재배하기에 제격입니다. 수확 시기는 4월에서 6월이고 차잎은 묘목을 심은 후 7년 이상 자란 잎에서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보다시피 대염류라서 그렇습니다. 잎이 이렇게 큽니다. 저 손바닥 크지? 채수 올라오는 거 잘 만듭니다. 장군차 종류는 녹차와 발효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도씨가 넘는 열탕에 우려내서 마시는 차로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이 많아 고혈압 예방뿐 아니라 노화 방지와 당뇨, 비만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차입니다. 네, 이곳은 김해에 있는 장군 차밭입니다. 왔으니까 제가 직접 차 잎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녹차잎처럼 떫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계속 씹을수록 달콤한 맛까지 느껴집니다. 장군차의 전례는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왕비 허왕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을 올 때 가져온 차 씨앗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고려 말 왜구 정벌에 나선 충렬왕이 금강옥에 있는 차나무를 보고 장군이라는 이름을 내려 장군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차는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 품평대회에서 8년 연속 최고의 명차로 선정됐습니다. 특산물 온라인 장터 가야뜰에서도 가장 큰 인기 품목이며 10월쯤에는 홍차도 시판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명차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지역 내의 인지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대저 도마도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커피 한 잔 섞었는데 장군차는 좀 많이 안 먹고 감은 알아주지 김에서. 현재 차밭의 재배 면적은 62헥타르로 협소하고 재배 지역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기계화도 어려워 재배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커피 문화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차를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김해 농업기술센터도 장군차 활성화를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동이나 보성처럼 차주산지로서의 규모화는 어렵지만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구축하여 명품화를 위해 생산, 가공, 체험, 상품화 쪽으로 일관화되게 꾸준히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군차의 맥이 끊어지지는 않을지 농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2000여 년의 명성을 이어온 장군차. 김해시의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GHN 신수진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성수기를 맞아 설치한 하계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국내선 운항편 증편 및 국제노선 다변화로 김해공항 이용 승객은 국내선 50만 명, 국제선 59만 명으로 총 10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으며 항공기 운항은 국내선 3,255편, 국제선 3,805편, 총 7,060편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김해공항 주차장 이용 차량도 지난해 대비 10.4% 늘어난 10만 4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추석 연휴에도 김해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석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도민들의 생활 모습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 경남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1,300가구를 대상으로 노동, 사회, 안전, 주거교통,
문화 등 35개 항목과 김해 시민만의 특성화 항목 5개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며 분석 결과는 12월 중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가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해 교육지원청이 장유 3동 유라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될 고등학교 이름을 정하기 위해 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김해 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유라 2고 학교 이름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민들의 정서와 이해관계 등이 반영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라동 1402번지의 31학급으로 세워질 신설 고등학교 이름에 대한 제안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8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교명을 제안할 때는 기존 학교 이름과 비슷해 위치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이름에 관한 설명을 함께 보내면 좋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제1회 설성길 고문배 스크린 골프 대회가 장유 그린 스크린 골프장 지하에서 열렸습니다. 골프 대회는 설성길 고문과 김동식 총무이사를 비롯해 청우 골프동호회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또 우리 스크린은 누구나 다 쉽게 요즘 많이 생활화되어가지고 한번 청우배 우리 고문배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게 되었는데 또 마침 또 71주년이 이제 되어가지고 우리 청우배가 이렇게 이제 설성 고문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 골프대회는 잊혀져가는 광복을 기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김해 지역 골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두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김진남 위원장님과 임순길 위원장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광복 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뜻있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프대회 첫 우승자로는 김진남 씨가, 준우승에는 임순길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광복상에는 박명규 씨가 수상했습니다. 김해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감수성과 창의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반기 독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하반기 독서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열려라 책대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북클럽, 성인들을 위한 시랑사랑, 동화 읽는 엄마 모임 등 6개 강좌로 전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기적의 그림책,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등도 운영됩니다. 접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주말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지역 김해도 여전히 폭염특보로 한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지만 자외선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도 있겠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당황하지 않게 미리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5에서 13mm로 평년보다 적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